안녕하십니까. 역사 칼럼니스트 황인입니다. 오늘은 중국 소설 한 편을 가지고 우리의 민중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중의식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남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개개인 모두 하나하나가 다 우리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민중이기 때문에 민중의식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나는 잘 모르고 있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소설의 작가 루시는 1981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881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명문가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났죠. 이른바 금수저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제 온 가족과 또 하인들의 사랑까지 듬뿍 받고 자라났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의학 공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일본에 건너갔는데 거기서 같은 민족의 처형 장면을 보고도 희희낙낙하면서 즐거워하는 중국인의 모습을 어느 날 목격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무지몽매한 같은 민족 중국인을 계몽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교육시켜가지고 어느 세월에 계몽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소설을 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루신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아큐정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날 당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혁명이라는 것은 1911년에 일어났던 신해 혁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큐정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1911년 당시의 중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해 혁명은 수논을 중심으로 한 혁명 세력이 청나라 황조 타도와 공화제 수립을 주장한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자, 이 혼란한 혁명의 상황을 당시 중국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임했을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루신이 무지몽매하고 그래서 하루빨리 계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당시 중국인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제 아큐정전의 줄거리를 간단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큐정전에는 두 부류의 문제적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큐라는 허접한 인간과 그리고 부조리를 인식하지도 또 비판하지도 못하는 다수의 민중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선 아큐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큐는 웨이장이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남의 집 날품팔이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큐를 마을 사람들은 다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나 혹은 일을 시켜야 할 일이 생겼을 때만 아큐를 기억하지 다른 때에는 아큐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큐는 자기가 마을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자기가 다 따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큐는 가끔 마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혼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큐가 그렇게 힘이 세지는 못해서 턱도 없이 당하고 맙니다. 당하고 마는데 아큐는 그럴 때마다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이런 상황을 우리 정신승리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몸은 비록 졌지만 정신으로 이겼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면 우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벌레처럼 하찮은 인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결국 벌레를 골려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저놈 얼마나 멍청한 놈이면은 벌레를 이렇게 때리고 있어? 그럼 내가 저놈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신승리법입니다. 또 나는 버러지야, 나는 버러지라고 이러고 외치고 다녀요. 스스로를 경멸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경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신승리법입니다. 아큐는 비굴하고 저열한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혼잣말로 욕을 해요. 그런데 그 상대가
당신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욕했지? 그러고 오면은, 아닌데요. 저 옆에 있는 저 어린애를 욕한 건데요. 라고 둘러대고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네에 있는 약한 사람을 가서 괴롭힙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다는 거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막 웃고 그러면은 더 신이 나가지고 더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큐는 급기야는 그 동네에 사는 우씨 아줌마라는 사람을 그 성폭행을 하려다가 그것도 하지도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한테 혼나고 마을 사람들이 일할 일거리도 안 주고 또 술집에 가도 외상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럭저럭 살다가 이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런 아큐가 1년도 못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돈을 어디선가 벌어와가지고 굉장히 거들먹거리는 거죠. 거들먹거리면서 술집에 가서 돈을 이렇게 쫙 뿌리고 뭐 이런 짓을 하면서 결국은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니? 했더니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나 문 안이라는 곳이 아마 무슨 도심지였던 모양입니다. 문 안에 들어가서 나 도둑질 했거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도둑도 못 되고 남이 담 넘어서 이렇게 물건을 넘겨주면은 그거를 받아주는 뭐 이런 정도의 좀도둑질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큐는 그런 거를 거침없이 자랑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아큐가 문 안에 가서 본 거는 뭐냐면 혁명을 목격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장이라는 곳은 약간 시골이기 때문에 아직 혁명의 그 물결이, 신의 혁명의 물결이 거기까지 닿지 않았는데 문 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혁명을 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눈앞에서 혁명당원이 참수를 당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웨이장 마을 사람보다도 혁명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받아들인 편입니다. 받아들였는데 그 아큐는 혁명이 굉장히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부자들이 두려워하는 걸 봤기 때문에. 부자들이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혁명은 좋은 거구나. 혁명이 괜찮은데? 개 같은 놈의 세상 뒤집어 엎어라. 빌어먹을. 나도 혁명당이 돼야지. 혁명이다. 혁명. 좋았어.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거야. 어떤 계집이든 전부 다 가질 거야. 아큐한테 혁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개 같은 놈의 세상 확 뒤집어 버리는 거. 왜 개 같은 놈의 세상이고 왜 뒤집어 엎어야 되는지도 아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혼란을 틈타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혁명 재미있는데 웨이장 촌놈들 다 내 앞에서 무릎 꿇으라 그래. 그 애걸하겠지. 아마 볼만할 거야. 아큐 한 번만 살려줘 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럼 누가 들어준대? 내가 미워하는 놈들부터 제일 먼저 데려다가 다 혼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 데려다가 내가 다 즐겁게 놀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향락리스트를 한꺼번에 짜는 겁니다. 그 아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뛰고 있는 거예요. 뭐지? 나도 막 뛰어보자.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저쪽에서 또 어떤 사람이 뛰어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건가 보다. 이쪽으로 막 도망가다가 그 보니까 뭐 이리저리 우왕좌왕 방황하는데 아큐는 같이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주워들어서 보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자오씨 댁이 약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탈을 당한 거에 거기 가서 구경만 하지 자기는 약탈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며칠 후에 근데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자오씨 댁이 약탈을 당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통쾌해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아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 며칠 후에 관청에서 아큐를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와서 잡혀갔죠. 잡혀가가지고 너 뭐에 대해서 아느냐? 아큐 아는 게 없어요. 모릅니다. 아는 게 있어야죠. 너 한 패거리냐? 그 패거리들이 어디로 갔느냐?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만 남발을 하는데 아큐 앞에 관리가 무슨 종이를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고 끝에 네 이름 써. 근데 아큐는 까막눈이에요. 자기 이름도 못 써요. 이름도 못 쓰니까 저 이름도 못 쓰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 뒤에다 그러면은 맨 뒤에 내가 이름 쓰라고 한 자리에다 동그라미를 해 라고 하니까 아큐는 정말 엎드려서 정성껏
붓 한 종이 한 장과 붓 한 자루를 주니까 거기다가 정말 젖먹던 힘까지 내서 정성껏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자, 그 종이가 뭘 것 같습니까? 그 종이는 내가 자오씨 댁을 약탈하는데 주동자다라고 쓴 자술서였겠죠. 그런데 그걸 썼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큐는 두 손이 등 뒤로 묶여서 밖으로 끌려나가가지고 포장이 없는 수레에 실려서 먼 마을을 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리돌림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수군거리는 구경꾼들을 보고 그제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근데 그래. 살다 보면은 목이 잘릴 수도 있어. 라고 아큐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달관을 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못해서죠. 결국 아큐는 그날 총살을 당했습니다. 자오씨 댁 약탈 주범으로 몰려서 총살을 당한 거죠. 아까 그 자술서에 동그라미 한 거 기억나시죠? 근데 문제는 그 후에 마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인데, 여론을 들어보면 웨이장 마을에서는 별로 아큐가 죽은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큐가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 나쁜 증거는 뭐냐면 얘가 붙잡혀가서 총살을 그러니까 나쁜 놈이니까 총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총살을 당했으니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굉장히 무지하죠. 그런데 문안 사람들은 이 아큐의 처형에 대해서 대부분 불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럼 문안 사람들이 좀 더 깨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왜 총살을 했느냐, 참수형을 했더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총살은 심장을 조준해가지고 쏘는 거기 때문에 가슴에서 피 몇 방울 찌르륵 흐르면 끝나요. 그런데 참수를 하면은 피가 튀고 목이 달아나고 볼거리가 훨씬 더 많겠죠. 물론 북한처럼 고사포로 총살을 하면은 볼거리는 많습니다. 살이 튀고 살점이 튀고 피가 튀고 난리를 할 테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총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네. 아큐는 죽어서도 욕을 먹는 거예요. 아큐는 시시한 사형수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자, 아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두 종류의 문제적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일단 작가 루시는 자신의 처형에 무감각한 아큐에 대해서 분개를 합니다. 또 죄 없는 아큐가 죽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의식도 가지지 않고, 또 게다가 처형 장면을 구경거리로만 인식하는 군중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큐 정전을 통해서 100년 전 중국인들의 한심하고 무지한 모습을 살펴봤죠. 그들은 당시 배우지도 못하고 깨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루신이 의사 자리를 내던지고 계몽 운동가로 나서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는 지금 많이 깨어있는 상태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100년 전 중국인에 되겠습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깨어있어야 되는 상태인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 통계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OECD의 교육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성인 인구 중에 39%가 대학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 25세에서 34세 연령층의 그 청년층 인구를 보면은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63.1%가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우리는 교육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또 교육 선진국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구석구석의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IT 강국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100년 전 중국 사람들에 비교해서 우리가 나아진 게 있나요? 아큐는 정신승리법을 쓰고 있죠. 우리도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존심으로 판단을 흐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정신승리법이 뭡니까? 스스로 경멸하고 버러지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도 스스로 경멸하죠. 형편없는 나라, 헬조선에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 라고 절규를 합니다. 우리는 비굴하고 저열한 인간 아닌가요? 앞장서서 당당하게 뭔가를 주장할 생각은 못하고 복면 뒤에 숨어 있죠.
그리고 문제가 되면 내가 뭘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달겨들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님 말고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계속 괴롭히죠. 악성 댓글 같은 거 달아서. 그 사람이 법적으로 대응하면 쏙 들어가요. 그런데 법적으로 대응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괴롭힙니다. 또 우리는 아큐처럼 혁명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혁명을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부자가 잡혀가는 걸 보니까 혁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신나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혁명이란 거 괜찮은데 개 같은 놈의 세상 확 뒤집어져라. 나도 혁명당이 돼야지. 혁명 좋았어. 재밌는데 부자들은 무릎 꿇고 애걸할 거야. 아마 볼만할 거야. 내가 첫 번째로 죽여야 할 놈은 누구누구야. 이른바 블랙리스트도 만들죠. 아큐랑 똑같습니다. 우리 혁명이 내가 미운 놈 잡아 죽이고 내 이익만 챙길 수 있는 놀이나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사건이 터지면 구경하러 나서죠. 그런데 맞은편에서도 사람이 달려오면 덩달아서 급히 몸을 돌려 그 사람 따라 도망치고 무슨 일인지 왜 도망가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왕좌왕합니다. 그리고 주워 들은 이야기에 현혹되죠. 아큐가 총살당하고 난 다음에 구경꾼들의 그 반응 기억하시나요? 지성인이라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쩌다 아큐가 잡혀가서 그런 변을 당했을까? 아큐가 성격이 좀 못되고 덜 떨어져서 그렇지 그런 큰 일을 벌일 인물은 아닌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아큐가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는 아큐가 총살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쁘지 않으면 왜 총살을 당했냐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나는 아큐처럼 마을 사람들처럼 행동라고 자부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무지몽매한 군중에서 제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